안녕하세요. 자존감과 소비 만족도를 지키는 재테크, 미니멀 재테크 호호양입니다. 제 1억 모으기 영상 다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 댓글을 보시면 얼마나 벌었길래 2년 3개월 안에 1억을 모았냐, 연봉이 높은 거 아니냐, 납득이 안 된다, 이런 댓글이 종종 달립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저희 부부 그때 당시 월 수입을 적어 놓았어요. 그런데도 고정 댓글 자세히 안 보시고 아직도 계속 질문 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냥 1억 모으기 영상 첫 번째 찍을 때 다 허심탄회하게 공개를 해버릴 걸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때 당시 저희 부부가 한 달에 얼마를 벌었고, 저희의 직업은 무엇이고, 그리고 한 달에 얼마를 썼고 얼마를 대출 상환했는지, 얼마다 대출 상환하는 것 이외에 어떤 돈으로 대출 상환을 했길래 1억이라는 돈을 2년 3개월 안에 대출 상환할 수 있었는지 한번 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1억 모으기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제가 혼자 1억을 모은 게 아니라 남편이랑 저랑 둘이 벌어서 2년 3개월 안에 1억이라는 돈을 모았는데요. 여기서 1억을 모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는 대출이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대출 상환금을 그냥 모았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혼자 벌어서 2년 3개월 안에 1억이라는 돈을 모으려면 엄청나게 고수입이어야 하지만 둘이 벌어서 2년 3개월 안에 1억을 모으는 건 그렇게 고수입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 연봉까지 싹 다 공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저희 부부가 그때 당시 한 달에 얼마를 벌었냐, 직업이 무엇이냐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주요 대기업이 아닌 대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연봉은 5천 초반 정도 됐었어요. 한 달 실수령액은 300만 원이 조금 안 됐습니다. 제 직업은 과외 교사였고 건강 때문에 하루에 4시간 이하 일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수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외교사가 프리랜서랑 똑같아서 일이 줄어들 때는 수입이 줄어들고 방학 때 같은 경우 특강 같은 걸 하면 수입이 늘어나고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었어요. 영상 제작을 위해서 그때 당시 가계부를 막 펼쳐서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200만 원 이상은 벌었더라고요. 종합해보면 둘이 합쳐 고정 수입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고수입은 전혀 아니죠. 근데 만약에 저희는 둘이 벌었지만 혼자서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해보면 연봉이 1억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혼자 2년 3개월 안에 1억을 모으려면 연봉이 1억 정도는 돼야 좀 편안하게 모을 수 있는 거죠. 저희 부부 그때 당시 한 달 총 지출과 한 달 대출 상환금도 알려드릴게요. 저희 부부는 월 5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을 강제저축처럼 대출 상환을 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사실 이 200만 원 중에서도 최대한 아껴서 그때그때 남는 돈을 대출 상환했어요. 2년 3개월 전체 평균을 한번 보니까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은 항상 상환을 했더라고요. 제 수입이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300만 원 이하로 갚은 달도 있고 300만 원 이상으로 갚은 달도 있어요. 2년 3개월이면 총 27개월이니까 27개월 동안 한 달에 300만 원씩 대출 상환했다고 하면 총 금액이 8,100만 원. 그러니까 월 고정 수입에서 60%를 떼서 대출 상환한 금액은 총 8,100만 원이 됩니다. 수입 중 60%를 대출 상환하고 남은 40%, 그러니까 즉 200만 원을 지출을 한 건데요. 200만 원 중에 고정 지출, 그러니까 뭐 대출 이자나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약 80만 원 정도 됐으니까 저희가 용돈이나 생활비나 뭐 식비로 썼던 돈은 12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총 지출이 200만 원이면 그렇게 초절약한 건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1년 정도 초절약을 실천하려고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절약보다는 자기 삶의 만족도도 지키면서 하는 절약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접 절약을 실천해보면서 자신만의 마지노선을 찾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결혼 전에는 펑펑 써보기도 하고 결혼해서 신혼 초에 정말 초절약도 실천해보면서 저만의 소비 만족도 마지노선을 찾았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쓰고 살고 싶은 욕구와 미래 노후에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타협을 한 겁니다. 제가 절약을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스스로 약간 회의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아껴서 무엇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현재는 대출 이자 빼고 한 달 총 지출을 200만 원 내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출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저만의 적당한 선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출을 뭐 더 하고 싶거나 그런 욕구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저축액이 100% 만족스러운 건 아니에요. 더 많이 모으고 싶죠. 더 빠르게 자산이 늘었으면 하니까요.
저축액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덜 쓰거나 더 벌거나. 재테크를 처음 시작할 때는 덜 쓰기인 절약에 힘을 써서 자신만의 마지노선도 찾고 좋은 습관도 만들어둔 뒤에 그 이상 절약이 힘들다 싶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해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더 벌기입니다. 저는 현재에는 더 벌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신혼 초 1년 동안은 덜 쓰기에 집중했다면 신혼 2년 차부터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미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가질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덕분에 올해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수익 구조가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절약 마지노선 이야기하다가 약간 삼천포로 샜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월 고정 수입 500만원 중에서 60%인 300만원씩을 저축해서 27개월 모은 게 8,100만원이라면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아직 1,900만원이 부족하잖아요. 그 1,900만원이 대체 어디서 났냐 다들 궁금하셨죠? 납득이 안 된다 하셨던 분들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는 남편이 생전 안 가던 해외 출장을 신혼 첫 해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받은 출장비가 500만원 정도 됩니다. 입금되자마자 정말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대출 상환을 했어요. 성과금이 들어오거나 출장비가 들어오면 보통 내 힘든 일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살까부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유혹이 없진 않았습니다. 남편 회사 동료분들 보니까 와이프가 명품백 하나 사달라고 부탁했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명품백을 사면 운이 좋아도 한 달 정도 즐겁지만 대출금을 빨리 갚으면 두고두고 즐거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금되자마자 대출 상환을 했습니다. 약 800만원은 2년 3개월 동안 받은 남편 성과금이었어요. 또 200만원은 제 보험금이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이었어요. 제가 지금은 안 하지만 과외 다닐 때 1년에 한 번씩은 항상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그때마다 합의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해에 100만원씩 받았더라고요. 보험금도 입금되자마자 바로 대출 상환을 했습니다. 마지막 400만원은 자잘하게 남편이랑 제 생일 때마다 10만원, 20만원 용돈 받았던 거랑 신랑 회사에서 가끔 주는 백화점 상품권을 현금화한 거, 제가 방학 때 가끔 특강할 때 번 돈이랑 그리고 중고 거래로 번 돈들을 자잘하게 대출 상환했었던 게 모이니까 400만원이 된 겁니다.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경우 쇼핑몰에서 사용을 하고 가계부에는 현금을 사용한 걸로 써놓고요. 그리고 그만큼을 그대로 대출 상환을 했습니다. 상품권을 사용했으니까 돈을 쓴 게 아닌데도 돈을 쓴 걸로 기록하고 그만큼을 대출 상환을 했던 거죠. 이렇게 자잘한 푼돈들이 모이니까 목돈이 되었더라고요. 사실 적금으로 제가 돈을 모았으면은 그냥 한 달에 적금 300만원 이렇게 들어두고 나머지 자잘하게 생기는 돈은 그냥 즐겁게 썼을 것 같아요. 오히려 대출 상환을 했기 때문에 돈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대출 상환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종종 받았던 질문이 배달 음식은 드셨나요? 아니면 맥주 많이 드셨나요? 술, 담배는 안 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남편은 술, 담배를 아예 하지 않고 저는 맥주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마시는 편이었어요. 한 달 고정 지출이 100만 원이면 배달 음식을 못 먹거나 아니면 맥주를 못 먹거나 하는 소비 수준은 아닙니다. 여행은 다니셨어요? 이런 질문도 종종 들어오더라고요. 여행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국내 여행, 호캉스도 포함해서 갔었고요. 해외여행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다녀왔습니다. 근거리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았어요. 저도 여행 정말 좋아하는데 여행이 정말 엄청 사치품 사는 것만큼 고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테크의 적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저만의 여행 가고 싶은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한 영상은 제가 따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1억 모으기 영상 보시고 여전히 계속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셨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해보았는데요.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생각보다 별거 없죠. 저희 부부 수입이 그렇게 엄청난 고수입도 아니고 제가 엄청난 초절약을 한 것도 아니어서 제가 사실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때는 이런 댓글을 많이 예상했어요. 그 정도는 다 모을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요. 그런데 올려보니까 의외로 저희 소득 대비 2년 3개월 안에 1억 모은 게 절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납득이 안 된다 하셨던 분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뭔가 답답했던 부분들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